전 중대원 집합 부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군 최초 정보사 작전과장 임명, 해외 파병 작전 지휘관, 32년 군 복무 경력 진수는 화면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21살 박진수에게 군대는 그저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엄마 김윤희와 단둘이 살아온 진수에게는 어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진수는 군대에서 진짜 남자가 되어 돌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진수는 전방정보통신중대에 배치받았습니다. 첫날부터 부대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삭막했어요. 다른 신병들과 함께 중대로 들어서는 순간 진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선임들의 시선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하사 강정우가 진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진수보다 겨우 2살 많은 하사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적개심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진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21살입니다, 하사님. 진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죠.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키라고요. 말투 좀 봐라. 어디서 이렇게 점잖게 굴어? 강정우 하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들이 제일 골치 아픈데. 집에서 응석바지로 자랐나? 엄마한테 예쁨 받고 자란 티가 확 나네.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엄마에게 배운 대로 정중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옆에 있던 동기들도 진수를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놈은 안쓰럽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고 어떤 놈은 아예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며칠 뒤 중대장 오태석 대위가 신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위는 진수를 유독 오래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선이 마치 진수의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너 나이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더 모범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오대위의 목소리에는 건조한 권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예, 대위님. 진수가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튀려고 해? 말투부터가 우리 부대 분위기랑 안 맞잖아. 여긴 예의 바른 척하는 곳이 아니라 군대야. 오대위의 목소리에는 싸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응하도록 노력해. 진수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눈에 거슬린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위의 말에 토를 달 수는 없었습니다. 군대니까요. 그날 밤 생활관에서 진수는 동기인 지환과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지환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다른 동기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처음엔 다 그래. 고마워, 지환아. 그런데 나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그냥 평소대로 했을 뿐인데.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여기선 튀지 않는 게 최고야. 특히 강하사님이랑 중대장님 눈에 안 띄는 게 좋아. 지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 좀 당했거든. 하지만 진수에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강정우 하사와 오태석 대위의 눈에 박힌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진수의 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점호 때부터 시작해서 취침 점호까지 진수는 끊임없는 감시와 트집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집에서 엄마와 전화할 때마다 진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군대 생활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스며든
피로감을 윤희는 놓치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온 엄마의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거든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지만 윤희는 아직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진수의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수의 첫 번째 시련은 군장 검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정우 하사가 생활관을 돌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데 진수의 차례가 되자 유독 까다롭게 굴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대충 훑어보고 넘어갔는데 진수만큼은 속옷까지 뒤져가며 검사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강하사가 진수의 세면도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치약이 왜 이렇게 남아있어? 너 양치질 안 하냐? 아니요, 하사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한다고?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너 혹시 집에서 가져온 거 아껴 쓰려고 하는 거야? 강하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여긴 호텔이 아니라고. PX에서 새로 사와.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지만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똑같이 집에서 가져온 세면도구를 쓰고 있었는데 유독 진수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었죠. 그 다음 날부터 진수는 생활관 청소와 화장실 청소 전담병이 되었습니다.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솔선수범해야지. 강하사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동기 중에 진수보다 나이가 많은 병사가 2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수의 하루는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끝났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진수는 걸레질을 하고 있어야 했어요. 손가락 끝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고 무릎은 바닥을 닦느라 까맣게 멍들었습니다. 진수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환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중대장님한테 말해볼까? 아니야, 괜찮아.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냥 참을게.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중대장 오태석 대위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아니, 때로는 더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박진수, 너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냐? 어느 날 오대위가 진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위님. 진수가 바른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오대위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너 집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나? 군대 생활이 많이 힘들지? 아니요,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응이라. 오대위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 알아? 사회 나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 직장 생활이라는 게 군대보다 몇 배는 더 빡세거든. 지금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에 가까웠거든요. 자신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자신이 나약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너처럼 엄마 밑에서 곱게 자란 애들은 더 그래.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미리 배워두는 게 좋을 거야. 오대위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이고 흐느끼면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청소 때문에 항상 늦게 식당에 도착하게 되고 그러면 남은 음식이 거의 없었어요. 설령 음식이 있어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서둘러 먹고 다시 청소를 하러 가야 했거든요. 밤마다 진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군대인가?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엄마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진수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부하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한 것이었죠.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부대에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면회일이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며칠 전부터 신경이 쓰였어요.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거짓말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면회 당일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세면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뺨은 홀쭉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강하사에게 맞은 멍자국이 아직 팔에 남아 있어서 진수는 긴팔 속옷을 안에 입었습니다. 면회 나가는 놈 있으면 빨리 준비해. 강하사가 소리쳤습니다. 진수가 일어서자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오신다고? 뭐 챙겨갈 건 없지? 어차피 내가 힘들다고 징징거릴 거 아니야?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하면 또 트집을 잡힐까봐 두려웠거든요. 면회소로 향하던 중 갑자기 부대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간부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누군가는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온다고? 어떤 간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보사에서 온다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간부가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면회소 앞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간부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야, 면회 나온 놈. 잠깐만 기다려. 어떤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때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해서 면회소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은 정복을 입은 여군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별 2개가 번쩍이는 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어요. 진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엄마 김윤이었거든요. 차렷! 누군가가 소리쳤고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오태석 대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윤희 앞으로 다가갔어요. 정보사령관님, 전방정보통신중대 중대장 오태석 대위입니다. 오 대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윤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진수를 찾아 시선을 돌렸어요. 진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중장이라니요. 게다가 정보사령관이라니요. 지금까지 평범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면회 신청한 김윤희입니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아들 박진수를 만나러 왔어요. 아, 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대위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면회실로 들어간 윤희와 진수. 둘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의 정체에 대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진수야.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따뜻했어요. 엄마 보고 놀랐지? 엄마.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중장이에요? 응. 미안해. 그동안 말 안 했어. 윤희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팔을 살짝 걷어 올렸어요. 긴팔 속옷 위로 멍자국이 비쳐 보였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상황을 겪어본 그녀의 직감이 발동한 것이었죠. 이몽, 너 혼자 생긴 거야? 윤희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눈을 똑바로 보기가 어려웠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실을 말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진수야, 엄마한테 말해봐. 윤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엄마.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적응을 못해서. 적응? 윤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적응 문제야?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라고. 면회실 밖에서는 간부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오태석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진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진수야. 이제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그날의 면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면회가 끝나고 윤희가 부대를 떠난 후 이상한 침묵이 중대 전체를 감쌌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속삭였고 병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어요. 진수만이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야, 진수야. 지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면회 온 분이 정말 내 어머니야? 완전 대박이네. 중장이시잖아. 진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군 고위직이었다니요. 아니, 그것도 정보사령관이라니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진수, 너 괜찮아? 다른 동기가 물어봤지만 진수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강정우 하사는 평소와 달리 진수에게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태석 대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면회 이후로 진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부대에 정보사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승용차 세대와 함께 온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감찰팀이었습니다. 전 중대원 집합. 부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대장이 단상에 올라서서 말했습니다. 정보사령부 감찰실에서 우리 부대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모든 부대원은 성실하게 협조하기 바랍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특히 오태석 대위와 강정우 하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정보사령관이었다고? 어떤 간부가 속삭였습니다. 맞다니까. 김윤희 중장이라고 하던데 정보사에서는 전설 같은 사람이래. 다른 간부가 대답했습니다. 전역한 줄 알았는데 아직 현역이었나? 완전 끝났네, 우리. 간부들의 웅성거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두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밤 진수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윤희 중장이라고 검색창에 쳤는데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물론 대부분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여군 최초 정보사 작전과장 임명, 해외 파병 작전 지휘관, 32년 군 복무 경력. 진수는 화면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청룡작전이라는 해외 정보작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라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윤희가 그 작전의 핵심 지휘관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엄마, 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찰팀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병사들을 하나하나 개별 면담하기 시작했고 간부들의 업무 일지도 전부 압수했습니다. 강정우 하사는 더 이상 진수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았어요. 아니, 아예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오태석 대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진수야, 너 정말 대단한 집안 출신이구나. 지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나도 몰랐어. 진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군인이라고만 했거든. 군인이긴 한데 어떤 군인인지가 문제였네. 지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찰팀의 조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휴대폰까지 조사했어요. 특히 강정우 하사의 휴대폰에서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사들을 폭행하는 장면, 가혹행위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강하사가 자랑삼아 찍어둔 영상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아무도 모르는 말단 병사였는데 이제는 부대 전체가 자신 때문에 뒤집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진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너무 큰일이 난 것 같아요. 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내게 말 안 한 게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엄마는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전화 너머로 윤희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긴 이야기야, 진수야. 나중에 다 말해줄게. 며칠 후 윤희는 국방부 인권센터와 접촉하여 자체 조사권을 발동했습니다. 정보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조치들 뒤에는 윤희 개인의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청룡작전 당시의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6살의 윤희와 동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동료 중 한 명에게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준호 중위. 윤희보다 2살 어린 후배였지만 작전 수행 능력은 뛰어났어요. 무엇보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청룡작전에서 일어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현지 정보원을 보호하는 임무 중에 적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고 이준호는 윤희를 구하려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하지만 당시 작전 지휘관이었던 상급자는 이준호를 구하기보다는 작전 완수를 우선시했습니다. 김윤희 소령, 지금은 개인적 감정보다 임무가 우선이다. 당시 대령이었던 상급자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결국 이준호는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고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윤희는 그때의 무력감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시스템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작전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자신은 그 시스템에 순응했던 것이 평생의 후회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지켜줬다면 지금도 내 옆에 있었을 거야.
윤희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 아들이니까 절대 못 넘겨. 그 일 이후 윤희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부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녀를 정보사에서 인정받는 지휘관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외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정보사 감찰팀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강정우 하사의 휴대폰에서 확보된 영상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진수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가혹행위를 당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한 영상에서는 강하사가 진수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폭행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너 같은 놈은 여기서 뼈를 묻어야 해라는 강하사의 말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감찰팀장이 오태석 대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셨죠? 오 대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감찰팀은 그가 강하사의 행동을 알고도 오히려 부추겼다는 증거까지 확보했거든요. 다른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 대위는 사회 나가서 더 힘든 일 많다며 가혹행위를 정당화했다고 했습니다. 감찰팀은 또한 중대장이 이런 사실들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보고서도 발견했어요. 매월 제출하는 부대 현황 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부대 전체가 뒤집어진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환이 위로해줬습니다. 원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 그날 저녁 윤희는 진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왜 지금까지 군인이라는 걸 숨겼는지 궁금하지? 네, 엄마. 엄마는 과거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였거든. 윤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에 가는 걸 많이 걱정했어. 혹시 엄마와 같은 일을 겪을까봐. 엄마.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숨기는 것보다는 정면으로 맞서는 게 맞다는 걸. 엄마가 지켜주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윤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며칠 후 국방부 장관 직속 감사관실과 정보사 감찰실이 합동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희도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조사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윤희 중장님,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총 15건의 가혹행위 사례가 확인되었고 이 중 8건이 직접적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감사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특히 강정우 하사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윤희는 조용히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이 겪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청소 강요, 식사 시간 박탈, 그리고 폭행까지. 읽으면서 윤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오태석 대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중대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관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사회 나가면 더 힘들다는 식의 발언으로
가혹행위를 정당화했고 상급 부대에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 팀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징계는 불가피합니다. 직위해제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날 오후 국방부 장관 명의로 공식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오태석 대위 및 관련 간부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죠. 부대 전체에 충격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조치가 발표된 직후 오태석 대위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중대장 사무실에서였는데 오 대위는 이미 계급장을 떼어낸 상태였어요. 앉으세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위압적이지는 않았어요. 오 대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았습니다. 중장님,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윤희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 대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 대위 군인이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켜야 할 부하는 지키지 못했네요. 윤희의 말이 오 대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 같은 사람 밑에서 내 아들이 군 생활을 했다는 게 치욕입니다. 오 대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보라는 건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윤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어야 해요. 당신은 그 차이를 몰랐고 그래서 이 자리를 가질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 대위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닫는 것 같았어요. 그때 부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이번 일로 저희 부대가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윤희가 부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이래서 군대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대장이 침통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동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어요. 강하사도 없고 중대장도 바뀔 예정이라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이제 정말 편해질 것 같다. 지환이 말했습니다. 응.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진수는 엄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엄마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휴가를 나와서 집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집은 그대로였지만 진수의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진수야, 저녁 뭐 먹고 싶어? 윤희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엄마의 모습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지만 이제 진수는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해줄게. 윤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진수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말해주실 수 있나요? 윤희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내 아빠도 군인이었어. 정보장교였지. 아빠도요? 응. 나보다 2살 많았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윤희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너를 정말 기다렸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순직했어.
진수는 처음 듣는 아버지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면서도 군인을 계속하신 거예요? 그래. 내 아빠의 몫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윤희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군인이라서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늘 불안했어. 너무 엄격하게 키운 건 아닌지, 아빠의 사랑까지 줄 수 있을지. 엄마,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신이 들었어. 윤희가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나보다 강하더라. 그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텼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진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모두 이해가 되었거든요. 엄마가 왜 늘 무표정했는지, 왜 아빠 얘기를 안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수야. 엄마가 너무 많은 걸 숨겼구나. 그날 밤 윤희는 진수에게 군복상의 하나를 건넸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올리브색 셔츠였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빠가 입던 군복이야.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간직하고 있었어. 윤희가 설명했습니다. 넌 앞으로 어떤 제복을 입든 약자 편에 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진수는 그 옷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전역하면 뭘 하고 싶은지 알아요? 뭔데? 군 인권 옹호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어요. 진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일을 겪는 후배들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윤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며칠 후 윤희는 명예 전역식을 가졌습니다. 32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저녁식에는 수많은 후배들과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진수도 특별 휴가를 받아서 참석할 수 있었어요. 김윤희 중장님의 32년 군 복무에 감사드립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저녁장을 수여했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윤희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게 된 것이었죠. 엄마, 이제 정말 민간인이시네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엄마로만 살 수 있겠다.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자는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희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함께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진수 엄마가 되어서 행복해. 윤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처럼 차가웠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진수는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병사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가혹행위 같은 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수야, 전역하면 뭐 할 거야? 지환이 물었습니다. 지환도 이제 선임이 되어서 후배들을 따뜻하게 챙기고 있었어요. 말했잖아. 군 인권 옹호단체에서 활동할 거야.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몇 군데 연락해봤는데 관심 있어 하더라고.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후배들이 안전할 텐데. 진수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절망적이었던 군 생활이 이제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엄마의 진짜 모습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저녁일 며칠 전 윤희가 부대로 진수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인 옷차림이었어요.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말이죠. 수고했어, 진수야. 윤희가 진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컸구나. 집으로 가는 길에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8개월 전 입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면 지금은 확실한 목표와 의지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윤희는 진수를 작은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취미였다고 했어요. 엄마가 농사까지 지으세요? 전역하고 나니까 뭔가 생명을 키우고 싶더라고.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2년 동안 너무 딱딱하게 살았나 봐. 작은 밭에는 상추와 토마토, 고추 등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익숙하게 채소들을 따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이걸로 저녁 해먹자. 윤희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모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함은 없었어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진수야, 이거 내 거야. 윤희가 아까 전 아버지의 군복을 다시 꺼내서 건넸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이걸 기억해. 진수는 그 옷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처럼 군인은 안 되지만 아빠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지킬게요. 그거면 충분해. 저녁을 먹으면서 진수는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해줬습니다. 벌써 3군데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히 병영인권센터라는 곳에서 많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좋은 일이야.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엄마도 계속 자문위원 일하시죠? 응. 엄마는 위에서, 너는 아래서 같은 일을 하는 거네. 윤희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온 첫날 밤이었지만 집이 이렇게 편안한 곳이었나 싶을 정도로 푹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일찍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농장에 갔습니다. 상추를 따면서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진수야, 그건 내가 견뎌낸 거야. 엄마는 그냥 길을 열어준 것뿐이야.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보여주셨고요. 윤희는 진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진수야,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네, 엄마. 저는 엄마의 아들이니까요. 그렇게 진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겪었던 시련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엄마의 사랑은 그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줬어요. 이제 진수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후배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희는 아들이 올바른 길을 걷는 모습을 지켜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낄 것이고요. 난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참 다행이야. 진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윤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2년간의 군 생활과 혼자서 키운 아들 육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모자는 함께 농사일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